예,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문경으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 이창순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하여튼 결혼 전에는 직장을 다녔었지만 결혼하고부터는 자식 농사가 최고다 그래갖고 오로지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고요. 문경으로 귀촌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전업주부로만 살았습니다. 귀촌을 이제 늘 꿈을 꿨어요. 우리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토목직으로서 이제 시골 현장을 다니면서 공사를 했는데 도로 공사를 이제 길을 내거나 또 확포장을 하는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산골로 주로 많이 다니게 됐어요. 오지로다가. 그러면서 가서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만 살다가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농촌에서 컸어요. 근데 한동안 뭐 거의 20여 년을 도시에서 살다가 또 남편을 따라서 이제 그 농촌에 와서 이제 주로 산골에 사는데 너무 좋은 공기도 좋죠. 경치도 좋죠. 숨도 많이 마음대로 쉬고 도시에 가면 사실은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돼 고민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매연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농촌에는 진짜 막 자고 일어나면 새소리 뭐 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우리가 자연에 즐길 거니 눈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둘이가 뜻이 사실 맞아요. 진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귀촌하니까 진짜 이렇게 꿈꾸던 거를 그리고 흙집을 사서 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했지만 우리가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좋은 기간 한 1년 1년 됐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쳤냐면 남편이 그 하는 일에 그 작은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인데 4대강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소기업에 일이 없는 거예요. 입찰을 이제 따야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입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이 없으니 집은 이제 동그란 집만 사갖고 갔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야 그죠? 생활비가 되는데 그렇다고 여유롭게 이제 있는 것도 돈을 독독 긁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뭔가 우리 역할 바꾸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남편한테. 그 이제 나는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해봤으니 내가 그런 경제 활동을 해보고 이제 자기는 집안일 이제 안 해보고 이제 경제 활동 했으니 한번 이제 해보자고 했더니 그렇게 서로 이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2년, 3년 정도까지는 했는데 왠지 나만 혼자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꽃감 만들어야죠. 간간히 또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에 있어도 밥은 내 혼자 다 해야 되고 또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루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생각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짜증 나잖아. 근데 짜증을 내다가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 했더니 내가 언제 그러고 역할 바꾸고 했냐. 그래갖고 황당해갖고 있다가 그러면 다시 그러면 가거나 아니면 아니고 그럼 다시 하자. 다시 약속을 하자. 남편은 약속을 하면 지켜요. 지키는데 그게 안 돌았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갖고 약속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많이 지켜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밥은 제가 합니다. 근데 다른 일들을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어림도 없었어요. 남편은 밥을 이제 차린다거나 복리를 더드는 일들은 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빨래 전적으로 담당하죠.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손님들 밥도 해줄 때도 같이 와서 안 거들어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거들어주죠. 빨래 해갖고 입을 개줘, 또 청소해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많이 하죠 지금은. 당연히 또 할 일을 생각하고 해야지 또 살고 둘이가 해야지 살지 둘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이 진짜 몇 년간 있었고 최근에서야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또 퇴직하니까 떨어져서 살다가
또 이렇게 자기가 벌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마음 조절하는 것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있는 사람한테 또 그죠? 이건 또 귀를 죽이는 일이고 그러니까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서로 마찬가지겠죠. 그죠? 한 집에 들어와서 둘이가 서로 있잖아요. 머리가 둘이어갖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생활비는 진짜 안 나가면 생활비가 안 들어도 돼요. 뭐냐면 농촌에서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라 이제 텃밭에서 나는 것들, 산에서 해치한 것들을 갖고 충분하게 먹고 사는데 단지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뭐 부식들 이제 사야 되는 그런 거 3분의 1 정도 이제 식비 정도는 그렇게 되고 또 주로 차지하는 건 이제 그 통신비하고 난방비, 차량 운행비 이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도시보다 생활할 때보다 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병원 난간이야. 그 병원비 의료비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고 뭐 자연하고 살다 보니 그렇게 치장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치장비도 안 들어가고 뭐 수도나 하수도 뭐 그 비는 없고 수도비 뭐 그런 것들 조금 있고 뭐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도 충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도시 같은 많아서 이제 많이 쓰게 되지만 그런 것도 또 별로 없으니 안 써도 되고 도시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생활비 마련은 우리가 처음에는 꽃감으로부터 시작했고 꽃감에서 나오는 뭐 수익하고 또 펜션 운영을 하는데 펜션 운영하고 또 그러니까 가을이면 또 능이버섯을 채취해요. 그러면 능이버섯하고 도토리가루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산야초 효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감을 꺾고 이제 하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것들로다가 이제 또 그게 얼그러진 것들 있거든요. 그걸로다 식초 만든 거, 감식초 막 이런 것들 해갖고 생활비는 주로 그런 것들로 하고 또 때때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SNS에 기자단 됐었거든요. 그런 데도 나오는 이제 원고료라든가 간간히 또 이제 강의 수입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책을 좀 냈으니 이제 책 인쇄도 있고 판매 대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이제 하여튼 지금은 생활비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출이 수입을 못 따라간다. 제가 진짜 이거 만든 꽃감인데 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예요. 재능 기부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박스까지 제작했는데요. 이게 친환경 박스로도 했고 편리성을 위해서 경제성을 위해서 가정의 냉장고도 2번 다시 열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 받으면 이게 6팩인데 둘, 셋, 넷, 다 6팩인데 한 팩만 남겨놓고 이제 잡수고 그 다음에 넣어놨다가 한 팩씩 꺼내 잡수는 거야. 그럼 너 냉장고 2번 안 열어도 돼요. 그리고 요거 딱 2번 다시 이제 뭐 다른 부산물 넣고 그래서 그런 유로다가 이제 포장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안 입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는 기부자들이 이렇게 하고 포장 입혀서 날개를 달았죠. 처음에는 내용물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제가 자부하고요. 뭐냐면 대부분이 유황온증을 해가지고 노란 꽃감을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유황온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색깔은 약간 검지만 이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우리 조상님들이 원래 만들어 먹던 꽃감은 이 발효꽃감이었다. 다만 발효라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발효꽃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발효꽃감이라는 거는 제가 붙였는 거고요. 맨 최초로 제가 이창순 발효꽃감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감을 어떻게 만들어서 좋으냐면 자연 그대로 감을 깎아서 자연 그대로 말립니다. 자연 바람에만 말립니다. 그리고 말려갖고 그거를 또 표면 처리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 표면 처리는 이게 정전기가 그러니까 TV 브라운관에 먼지가 많이 달라붙듯이
여기에도 다른 그 수분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잡균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 균들을 이렇게 그 해소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미자하고 식초를 여기다 겉에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검사도 직접 받았어요. 그것도 다 성적서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표면에 붙어 있을 어떤 세균 같은 것도 그걸 처리함으로써 그냥 최소화돼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꽃감이다. 그래서 꽃감이 좋은 꽃감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그 꽃감을 어떻게 차별화시켰냐면 발효꽃감을 또 숙성 1년, 2년, 3년 지금 11년 된 그 숙성 꽃감까지 있는데 갈수록 맛이 깊어져서 맛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3년 된 꽃감인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뽕뽕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곰팡이 절대 아니고요. 속에 있는 당분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분이 이렇게 좀 짙어지고 또 맛도 깊어지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 건강에 좋은 꽃감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처음에는 판매가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들 아시고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찾아와서 이제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창순 발효꽃감 하면 온라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죠. 꽃감 만드는 과정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감나무에서 감을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면 좋은데 감나무에서 달린 감을 우리는 생산을 못해요. 지대가 높아서 감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감은 일단 그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우리는 그거를 구입해다가 이게 생감이죠. 생감을 기계로 깎아요. 껍질을 깎아내요. 그래서 그 껍질 작업을 생감 껍질 작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건조대에다가 이제 거는데 이렇게 그 포크로 해갖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60일, 70일 정도 말려요. 우리 거는 이제 방건조가 아니고 이제 곶감이다 보니까 그냥 말리고 방건조는 40일 내지 45일 정도. 그 정도 말리면 방것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릴 때도 그냥 말리면 돼요. 자연 바람으로 말린다는 거는 햇빛도 때로 막아줘야 되고 바람도 쏘여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또 찬기 또 적당한 온도도 유지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광막을 또 그렇게 방수 처리된 그런 것들 갖다 열고 닫는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바람을 적당하게 쏘여서 이 꽃감이 그러니까 찬 거 또 더운 거 이렇게 이제 그 온냉이죠. 온냉 그래갖고 온냉을 이제 오고 가면서 얘가 맛이 이제 깊어지죠. 그 과일도 고지대에서 낮과 밤의 차이가 많으면 과일 맛이 좋아진다 하듯이 꽃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 바람으로만 그렇게 말리거든요. 이제 유황훈종이라는 꽃감은 이제 유황 연기를 태워가지고 겉에 표면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런 거 일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거는 유황훈종 하는 거는 촘촘히 달아도 상관없어요. 유황훈종 해가지고 이게 곰팡이도 안 나고 이제 색깔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바람이 잘 통해줘야 되니까 좀 넓게 간격을 넓게 이렇게 걸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수작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손이 많이 가죠. 이 포장 자체도 그렇고 말리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지만 건강에 좋은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은 또 어려움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알아주는 분이 있을 때 굉장히 즐거움으로 내보냈죠. 처음에 어떻게 팔까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희 마을에 초고속망까지 깔려 있을 정도의 온라인 발달돼 있어요. 행안부에서 이제 지정해서 정보와 오미자 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쇼핑몰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무해한 꽃감이니까 처음에 거기서 잘 나갔는데, 한 2년 나가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이 무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있어서 이 꽃감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 팔게 했는데 2년 뒤에 그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총각내야책가게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에서 온라인 부분을 이제 그 맡아서 하시는 분이 그 팀장하고 지금 사장님하고 그쪽으로 따로 사업체를 차린 거야. 근데 한 2년 정도는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한 2년 후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되기 시작해갖고 하고 지금 다른데 이제 자가 또 우리 나름대로 홈페이지 있고 또 민박에서도 판매하고 또 우리 그 직거래하는 이제 그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그 네이버 쇼핑 이런 거라든가 스마트 스토어하고 또 이제 하이팜이라는 그런 것들 농진청에 지원해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 하고 푸른 장터라고 산림청에서 하는 직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하고 이제 그 중간 유통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N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됐는데 우리가 안에서 판매하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펜션 운영은 이제 그 둘이서 인원은 둘이서 하고 있고요. 둘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예약을 받죠. 이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을 받는데 총 4개 방은 4개 있고요. 되게 그 조용히 쉬러 오시는 분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대로 쉬게 하는 곳이 되게 하자. 그래서 TV 없이 TV 없는 이유는 이제 없게 하는 거는 가족들이 잘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 간에 이야기도 많이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거를 TV 설치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조용하게 그 앞에는 계곡이 있어서 이제 여름에는 계곡에서 놀 수도 있고 또 사철 이제 그 황장산이라는 100대 명산이 있어요. 그래서 31년 만에 개방된 그 100대 명산에 원시림 그 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고 하면서 하여튼 그 제대로 쉬러 갈 수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잖아요. 외부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내부적으로 둘이가 서로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가장 문제냐면 어떤 걸 하나 해더라도 그 우리가 컨셉에 이제 그 중심으로 맞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먹구구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회사처럼 이렇게 딱 회의해놓고 착착착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어떤 때 내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제 이제 그 상대방이 그 잘못하면 걸리잖아요. 그렇게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운영하는 데에는 막 어떤 때 집어치우자는 소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둘이 간에 의견 통합이 안 됐을 때 가장 어렵고 또 이제 그 오지다 보니까 손님을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그냥 되냐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 받으러 다녀야 되는 문제, 이제 전국적으로도 다녀야 되고 가까이 이제 기술센터라는 게 있지만 거기는 소소한 거 가르쳐주면 또 큰 틀에서 봐야 될 것도 고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냥 내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가격 측정, 그죠? 인원 수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들을 이제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제 터득하고 이제 하는데 그것들이 잘 그냥 하면 되지 뭘 교육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하고의 갈등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 어쨌든 오시면 최대의 만족을 줘야 된다. 저는 진짜 110%의 만족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왔고
근데 그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막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래 부부가 같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면들이 운영자의 안 되는 면 그리고 그것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손님들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우르지 못할 때 가장 어려웠다 할까 그런 거예요. 그 쉽게 할 수도 있죠. 쉽게 그냥 그래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죠? 근데 그 가면 갈수록에 경쟁률도 더 세지고 그죠? 펜션 더 많아지잖아요. 네, 많아지고 경쟁률도 있고 사람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때는 황토집이라는 게 정말 그때는 없었어요. 문경에도 우리 집이 맨 첫 번째라고 봐요. 그대로 이제 나타난 한집인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제 지금 흙집 해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정체돼서 그냥 우리만 그거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자꾸 시설 개선도 해줘야 되고 더 서비스가 이제 지금은 안전, 그죠? 건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배우기도 해야 되고 자꾸 연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어떤 그 인프라도 구성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이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애초에는 이렇게 해도 손님이 왔는데 지금 왜 안 와 이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갈수록 전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조금 어렵게 하고 있다고요. 처음에 이불을요 매번 안 빨았어요. 햇빛에 널고 그죠? 어떻게 매번 빨아? 그게 가장 어려웠던 거네요. 매번 빨자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빠냐 막 코로나 시국 오기 전에는 한 방에 드는 인원들이 많았어. 많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코로나 시국에 2명, 4명 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거의 2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빨면 이상해. 그래서 매번 빨아서 깨끗하게 주면 내 기분도 좋고 오시는 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많은 여유가 없어요. 막 여름 같은 데는 오시고 가시고 막 할 때에 막 그 사이가 굉장히 막 바빠. 요즘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만 오는 경우는 좀 덜한데, 근데 갈수록 우리 지금 펜션이 손님이 많아졌고 10월 하반기에는 매일 손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는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바빠지고 아무래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걸 또 즐기면 또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일만 우리 이런 일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경로당에 가서 뭐 쳐? 어디 가서 그죠? 전화했네 뭐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인 거예요. 너무 좋죠.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자가 또 그냥 구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가 뭐 남자 하는 일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시설 관리 쪽은 다 꽉 쥐고 있죠. 저는 못해. 정말로 못 하나 박을지 모르는데 남편은 모든 걸 잘해. 그러는데 그 대신에 또 남편은 인터넷 관리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우리는 그 시설 오프라인 관리, 온라인 관리를 이제 크게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는 것들 잘하는 부분에 하는 것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혼자서 그러면 시설 관리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혼자서 해봤거든요. 혼자서 남편이 이제 직장 간간 있고 또 집안일도 안 하려고 하고 했을 때 혼자 했는데 맨날 방방거리죠. 맨날 방방거리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런데 많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걸 우리가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 또
내가 건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참 잘 지고 간다 이런 보람에 즐겁게 사실은 하긴 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또 즐겁다고 하면 즐거울 수 있는 거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해요. 2, 3시부터 저는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게 시키지 않는데 몸이 자동화됐어요. 건강관리하면서 9시 정도, 저녁 9시 정도 자고 2, 3시면 그냥 일어나야 돼. 알람 하나도 안 맞잖아요. 또 2시에 탁 뛰서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그날에 뭐를 먹었느냐, 뭐를 했느냐, 어디를 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몸이 지가 알아서 해줘. 더 좀 산에 가서 많이 가을철에 이제 능이버섯 따러 가고 할 때는 막 그냥 높은 산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동안 힘들으면 더 재워져 몸이. 그다음 굳이 일어나려 하지 않고 그냥 자동화 됐는데 2, 3시부터 일어나서 오전에는 내가 어떤 준비 단계랄까 하루 이제 준비, 마음 준비, 몸 준비 막 이런 거 있죠. 내 공간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나를 개발하는 데 쓴다고 보면 돼요. 내가 뭐를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나를 갖추는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6시, 8시 요 사이에는 또 이제 사업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책도 보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고 9시 이후부터 이제 정오까지 이런 때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이제 블로그라든지 또 영상 정말 유튜브라든지 또 인스타라든지 다른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꽃감이 이제 연중 판매다 보니까 또 능이버섯도 그렇고 또 연중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매일 하루가 한 건이 됐든 2건이 됐든 택배도 가서 붙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매일 거의 다 이제 매일 이제 택배가 있고요. 그게 우선 그때는 그거 갔다 와서 이제 사회적 이제 교류 이런 게 만나는 것도 또 그때 이루어지고 약속도 그때 거의 잡고요. 그리고 뭐 전화해야 될 거, 메일 봐야 될 거, 뭐 SNS 뭐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오후에 주로 이루어지고 저녁에 이제 또 뭐 저녁 먹으면은 바로 잡니다. 충분하게 잡니다. 소득이요? 전체로 하면 요전에 지금으로 보면 지금 한 9천 되지 싶은데 저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거 말해도 되나? 적었어요. 더 적었는데 한 6, 7천 이렇게 됐는데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예. 완벽하게 지금은 지켜지진 않지만 정말 제안해서 해보니까 재밌고요.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따로 뭐 특별히 쉬는 날이라고 없었는 거예요. 없어서 그냥 손님 없으면 쉬고 이랬던 건데 그래도 월요일 날 한 번쯤은 우리가 월차를 내고 한번 쉬어보자. 이제 산모릉이라는 게 없고 그냥 산모릉인지 우리 가정 살림인지 모르게 이렇게 그죠? 섞어서 생활했는데 좀 불리하고 산모릉에서 우리도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자 하면서 우리 월요일은 쉬어보자. 그리고 사람이 가정에 사는 묘미도 있어야 되니까 한 번씩 이제 화요일 날은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첫째 기억하기 좋게 그것도 뭔지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월차 내고 놀아보자. 화요일은 화들짝 놀라게 해보자. 수요일은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말해보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진짜 맨날 붙어 살으니까 한번 목탁에 한번 같은 공간에 있든지 그냥 다른 우리 펜션 동이 많으니까 따로 이제 떨어져서 그날 하루 안 보고 살아보자. 그걸 잘 동의를 안 해. 그렇게 살아보자. 금요일 날은 이제 사실은 건강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비워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식을 해보자. 그것도 좀 다 지금 저 동의 잘 못하고 있어. 그래갖고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해야 된다고 건강 관리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토요일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일을 각자 역할 분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각자 해다가 또 때로는 같이도 하지만 일요일 날은 일요일만큼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일을 같이 하는 날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묘미도 있고 그죠?
맨날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일이 있을 때 해다 보면 사실 순간에 이제 형언이혼도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도 있었죠, 사실은. 근데 막말까지는 하지 말고 막판은 절대 하지 마. 일단 사는 걸 기본 전제라고 재밌게 사는 거를 생각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방법은 자꾸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님들 와서 얘기하면 내가 인생에서 제일 지금 행복한 시기래요. 누가 안 시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선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사실 남편이 변해지기 바랬어요. 같이 변하기 바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누군가는 한 사람이 먼저 변해서 그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톱니바퀴가 같이 그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 맞물리는 작업을 누군가는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지각했었고요. 그거를 갖다가 하는 데에 일상적인 그 삶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의 언어가 중요해서 지시적인 말은 좀 쓰지 말자. 우리가 서로 간에 자극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지시적인 말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표현하고 살으면 좋은데 사실 여자들이 그 소유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고 저도 그랬었는데 애초부터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살자 했어요. 남편이 막 바짝 뛰고 무슨 인간 대 인간이야 남자 여자 그게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왔어요. 왜? 똑같이 인간 대 인간을 같이 한 집에서 살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거 같이 못하는 건 서로 그죠 감사해주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갖고 지지적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제 화합해서 하는데 말을 때에 따라서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칭도 하나씩 한 번씩 이제 찾아서 쓰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제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또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즐겁게 할까 하면서 한 것이 연구해낸 것이 이제 그쪽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그게 나오는 나도 모르게 어떤 때 이거 자기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 또 반응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를 받아주고 그죠? 그러면 좋아하는 부분으로 자꾸 자기가 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막 짜증나고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부분들이 딱 하다 보면 그게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나오는 게 있더라.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좋아라는 그런 표현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그 전화번호에 적은 것이 남편은 나한테 이쁘니 나는 남편한테 자기 좋아 이렇게 애칭을 달고 빨리 오세요. 이왕 오시려면 빨리 오세요. 우리가 그 50대 초반에 올 때 그때 사람들이 이르다겠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근데 늦게 와갖고 적응하기 더 힘들어 사실. 몰라 그때 늦게 오면 병원비 병원 걱정해야 되지 그죠? 일찍부터 사실은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곳곳에 지금 기능기촌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자꾸 산 속으로 가거든요.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개간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버리고 갔던 곳들을 다 개간해 갖고 밭에고 집 짓고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마을은 해마다 집을 져요. 다른 데는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살기 좋은 데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는 범죄도 없어요. 도둑도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대문 없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부 갖고 갔으면 좋겠다. 부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왜? 농촌에서는 정말로 뭐 하나 좀 힘든 일 이제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혼자서 하기 힘든 일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와야 되고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건강법을 하나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응. 맨날 병원 갈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갖고 와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감기 들어도요 약 안 먹습니다. 한 18년 동안에 감기 서너 번 들었는데 그거
그 굉장히 쉬운데 약에 의존하고 살았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감기 와도 걱정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농촌에 와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왜 농촌에 와서 왜 살려고 합니까? 건강하고 편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와서 빨리 적응하고 터를 잡아서 농촌 사람들하고도 이왕이면 빨리 재밌게 살면 좋겠잖아요. 나이대가 점점 젊어져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데는 뭐 노인 인구가 많다 했는데 우리는 더 젊어지고, 그전에 우리만 해도 이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40대도 30대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더 지금은 우리가 들어왔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 애기들이. 네,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농촌에는 오면, 젊은 사람들 오면요, 정말 일이 어쩌면 막 지겨워. 이 정도로 있잖아. 단체 일도 많아 맡겨지고 할 일도 항상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50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젊다고 했잖아. 모든 일들을 맡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농촌에 오면 꼭 농사만 안 져도 돼요. 안 지려고 해도 돼요. 중간 계층이 없어. 어떤 사업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그냥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해갖고 사무직으로 있어야 될 때 그런 인원들이 모자라요. 중간 역할해줄 그런 다리들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모자르고, 그리고 농촌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홍보를 이제 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다든지, 또 글을 썼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했던 사람, 그죠?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글도 써서 홍보도 하고, 그죠? 디자인도 하면서, 이제 디자인 하면서도 홍보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탄탄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럼 보는 것들도 있고 여기다 빨리 적용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농촌에는 됐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건강관리는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거 갖고 오면 좋겠고, 꼭 부부가 왔으면 좋겠다. 응? 네, 그런 것도 꼭 당부드리고 싶고, 일단은 거기에서 어떤 거든지 가장 첫째가 건강이고요. 그리고 꼭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일거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일거리 없으면, 그죠? 지금 100세 시대라 하는데 일거리 반드시 있어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취미 생활이든지 내가 소일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든지 뭐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찾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있어요. 농촌에 와서 병원 멀어서 어떻게 해갖고, 우리 집에도 이 펜션을 하고 이제 블로그에 그런 글, 이제 귀농귀촌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망의 그런 글들이 사실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갖고 10년 넘게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지금은 더 소득이 더 창출돼서 재미를 느끼고 사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나 도기술원이나 농림청 이런 데서요, 얼마든지 이렇게 기술도 지원하고 또 자금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 도시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놓여 있어. 근데 다만 지원에 너무 이제 마약처럼 잘못하면 그쪽에 이제 너무 기대를 하고 그쪽에 이제 치중하다 보면 생과계로 이제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데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지원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도 꽃감을 해야 되니까 시설이 필요해서 무이자 지원 그걸 받아서 했어요. 받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살면서 또 내 재산이 이제 내 재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갖고 농촌에 와서 충분하게 노후생활
충분하게 즐기고 도시에서 그 답답한 공기 속에서보다도 농촌에 오면 자달로 공기 좋은 데서는 진짜 50% 이상을 건강을 이제 따지고 들어가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내 소일거리가 있어서 일도 잘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사실은 60부터라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뭐 이렇게 60 넘어서 전 진짜 한 공기를 맞고 있거든요.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다.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꿈을 우리가 60 넘어서도 꾸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전 꿈이 400개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미 이룬 것도 있지만 정리해가면서 이룬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충분하게 많이 이루어질 것들이 있고요. 꿈이 막 무슨 거창한 그것보다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도 다 그 꿈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꿈을 책 쓰기 꿈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뤘는데 지금에서 이뤘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내가 서갖고 내 이름으로 든 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죠? 뿌듯한 일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이겠어요. 그렇듯이 꿈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인생은 이제 60부터라는 것들 정말 실제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은퇴는 없다. 지금 100세 넘어서 지금 글 쓰시는 분 있잖아요. 김영석 그 교수님. 얼마나 멋지세요. 그런 분들은 다 있는데 난 진짜 그분이 100세 넘어서도 글을 쓰시나 나도 그렇게 충분하게 쓸 수 있겠다 싶고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꿈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죠.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은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은퇴는 없다.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꿈을 잊지 마시고 노후 생활을 진짜 즐겁게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